의류 제작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피스를 하나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잘 팔려요. 그럼 이거 만들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배우는 게 좋을까요? 돈 안 들이고 쇼핑몰이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사진 촬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여성 의류는 특히 이 많아야 됩니다. 광고를 내보면 클릭률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멀리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셨고,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하우건님 모시고, 의류 쇼핑몰, 그리고 뭐 의류 브랜딩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멀리서 오신 하우건 대표님 환영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좀 재밌는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유튜브 채널 하우건을 운영하고 있는 건숙동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하우건은 뭐 어떤 의미로 하우건인가요?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권씨성을 가지셨을 것 같긴 한데 이 하우는 노하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하우 플러스 건을 붙인 게 아닌가라고 약간 좀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도 있죠. 아 진짜요? 네. 원체 제가 영상을 쭉 봤는데 거의 한 18년 이상 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따지면 한 2007년도? 8년도? 2007년도에 이제 쇼핑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학원을 다녔고 정확히 이제 사업자를 냈는 거는 2008년도 2월달에 이제 사무실도 없고 사업자를 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25년도에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성 의류 쇼핑몰 이제 K클럽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대여 스튜디오나 공유 오피스를 이제 대구에서 이제 프로맨들하고 운영하고 있고 이제 뭐 부동산 투자 등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바로 직전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 보조 중개업을 했었고 제가 18살 때부터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을 하고 이랬으니까는 이 쇼핑몰 말고 한 97가지를 했었습니다. 아 97개요? 네,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습니다. 와, 이 모든 것들이 응축해갖고 지금 이런 비즈니스를 또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거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2007년도면은 제가 28살 때였거든요. 저도 한 2008년도 10월달, 11월달에 사업자 등록증 처음 냈어요, 저도. 그때 당시 쇼핑몰이면 거의 3억 소녀, 뭐 1억 소녀, 막 이런 거 있었을 때 그 시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류 쇼핑몰, 그러니까 되게 많았잖아요. 쇼핑몰이라는 게 왜 그러신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식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2007년도에 이제 스타일 스토리가 이제 TV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비전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남자 의류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 의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 이제 와이프를 이제 옷가게를 제가 차려줬었거든요. 하기 싫다 그러는 거를. 그래서 차려줬는데 와이프가 장사가 너무 잘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엄청 반대를 했어요. 부동산 일을 하지 왜 이거를 또 바꿔서 하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뭐 이혼하자 그러고 막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걱정이 됐나 봐요. 걱정이 돼서. 차라리 여자 옷을 해라. 그 재고라도 내가 좀 팔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 옷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 처음에 했을 때 잘 되셨으니까 계속 이어서 나가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처음에는 와이프가 1층에서 옷가게를 했고 제가 그 지하를 얻어서 했어요. 지하를 얻어서 했는데 제 인건비는 계산도 안 넣고 2년 동안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적자를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갖고 처음부터 웹디자인도 썼고 모델도 썼고 사진만 제가 배워서 억지로 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적자를 봐서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났는 거예요. 1층에서 벌어서 지하로 다 샌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딱 잘 되신 거예요?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에 미야마스빈, 써니, 그 다음에 수아르, 러브스타9, 스타일 스토리가 다 잘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따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했는 게 저는 어차피 조금 오프라인에 강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에 중국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고 지식인에 물어봤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중국을 무조건 나는 들어가야 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2010년도에 중국을 들어가니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딱 그거더라고요. 또 다른 세상? 막 정말로 막 동대문에서 10,000원 팔던 게 원가로 5,000원 하고 뭐 20,000원 팔던 게 원가로 뭐 10,000원 하고 막 이럴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살 길은 중국에서 사입을 해야 되겠구나. 야, 어쨌든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갖고 의류를 판매하는 거의 1세대이신 것 같은데. 더 빠른 사람도 안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빠르긴 빨랐죠. 네. 빠르긴 빨랐죠. 사실 쇼핑몰 중에서 의류가 진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으면 못 팔아요. 내년에는 없잖아요. 더 좋은 게 나올 거고. 생각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아도 또 내년에 팔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베스트 되는 것도 보통 한 4년씩 5년씩 가는 제품들이 많아요. 아, 정말요? 저는 당연히 못 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성 의류 쇼핑몰 운영만 18년 차인 하우건 대표님, 쇼핑몰 첫 사업, 첫 시작 때는 어땠는지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처음에 의류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뭐 저도 그때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돈이 없어갖고 5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적자를 보니까 아마 6개월인가 7개월쯤 있다가 와이프 앞으로 2천만 원 대출 내갖고 자본 잠식 일어났네요. 그러게 뭐 5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또 동대문에서 샘플 주지도 않을 뿐더러 뭐 좀 적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지하에다가 쇼핑몰을 차렸어요. 온라인으로 당연히 판매를 하시려고 차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온라인도 처음 하셨을 텐데 사모님은 오프라인이니까 온라인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았고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때? 배웠다기보다는 저는 지금도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용을 잘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용을 잘하는 게 뒤통수를 까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거 오픈마켓 자사몰 만드는 걸 했었을 때 그때 대구에 학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원장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많이 좀 설득을 해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사몰도 만들고 사진 찍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배우기는 당연히 뭐 한 6개월 과정으로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나라에서 또 저것도 해주고 그냥 잘하는 거 잘하자. 내가 못하는 거 그 사람의 재주를 내가 잘 활용을 해보자.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건 지금도 되게 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 대표님처럼 이렇게 의류 쇼핑몰에 도전하려고 하는 초보자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어떻게 배우는 게 좋을까요? 요새는 유튜브나 블로그 쪽에서도 많이 배울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심도 깊은 쪽에 하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고 강의를 들을 때 갑자기 탁 나타나는 강사나 업체보다는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이 지속하는 업체나 강사한테는 저는 듣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만큼 오래 했다는 거는 딱 하나거든요. 그런 걸 들어보시고 절대로 머리나 눈으로만 익히지 말고 몸소 실천해라. 투잡으로 하시면은 진짜 남들 잘 때 또 해보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해보시고 난 그렇게 해갖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안 들이고 쇼핑몰이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 그러면은 저는 인스타나 블로그를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쇼핑몰하고 똑같아요. 개념 손님들하고 소통하고 내가 사진 찍어서 올리고 얼마나 잘 올릴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방문자 수도 많고 잘했다 이러면은 아마 쇼핑몰 쪽에 조금 더 적응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거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님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되게 뭔가 산전순전 엄청 다 겪은 그런 느낌 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쇼핑몰 이런 거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한 2008년도부터 한 3, 4년 동안을 하루에 15시간 연중 무휴 토요일날 일요일날 없이 그러고 잘라고 누웠다가도 뭔가 딱 꽂혀갖고 이걸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싶으면 새벽에도 나갔어요. 그렇게 일을 빡빡하게 했죠, 많이. 열정이 있고 너무 관심이 있고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제가 뭐 몇 가지 사업을 망하고 막다른 길이 그 길이었어요. 그냥 절실함이 굉장히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쇼핑몰을 처음 한다고 했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땐 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내가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절실함?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때 당시 처음 오픈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어설프게 오픈을 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건당 얼마씩 주고 만들다 보니까 좀 어설프게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2월 달에 사업자를 내고 오픈을 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만든 게 K클럽인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다른 거요? 다른 지금 이 K클럽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하다가 딴 분한테 팔고 K클럽은 12년도에 만들었어요. 원래는 K클럽을 정확히 도매 쇼핑몰로 만들었었어요. 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K클럽이라는 것을 이제 자사몰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에도 입점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궁금해요. 요즘 얼마나 이렇게 잘 되시는지. 자, 월 매출 아까 보니 제가 봤거든요. 그 영상 봤는데 많이 나올 때 300억까지 연에 나왔던 적이 있으셨다고. 작년 같은 경우죠. 작년 같은 경우. 300억. 정확히 따지면은 연 매출은 300억이 넘는데 재무제표는 부가세 빠지고 209억. 요거는 뭐 회사 정보에서 언제든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부분.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래도 소매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마진이 상당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가율은 여름 거 기준입니다. 봄 거, 여름 거는 35%에서 40%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인건비 뭐 대략 10%, 마케팅비 10%, 기타 뭐 들어가는 부분 10%, 그 다음에 재고가 남잖아요. 원가로 지금 한 60억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도 이제 매출 이익률은 정말 35에서 40% 정도 되는데 이제 판관비 빠지면은 이제 보통 10에서 15%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19년도, 20년도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18년도에 저희가 정확히 120억을 찍고 19년도에 60억 찍으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20년도에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는 제가 법인 파산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정말 무너졌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24년도, 이제 25년도 이렇게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대표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한번 무너지고 올라가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어쨌든 여성 의류 쇼핑몰 하면서 300억 매출 내는 게 쉬운 일이 진짜 아닌데 대단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류 판매에도 잘 팔리는 시즌이 있고 그리고 네네. 잘 팔리지 않는 시즌이 따로 존재한다고 이게 대표님 채널에서 들었거든요. 네네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비수기, 성수기는 당연히 있습니다. 비수기 같은 경우는 보통 1월, 2월, 8월, 9월이 비수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K클럽 자체가 비수기 전문 쇼핑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가로 한 60억 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들 요새는 재고를 잘 안 가지고 계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작년에 지그재그 플랫폼에서 전체 1위를 한 달 내내 했던 것도 8월 달입니다. 그리고 비수기도 저희는 매출이 좋아요. 대신 이제 마진은 많이 적겠죠. 이제 세일을 많이 쳐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도 좀 잘 돌아가게 하고 공장도 좀 잘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그재그 약간 이용하는 친구들이 조금 젊은 친구들이 많죠. 제 판단입니다. 이건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에이블리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리고 이제 개인 셀러들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지그재그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쇼핑몰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그재그랑 에이블리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많이 팔아요. 중국에서 공산품 많이 갖고 와서 하니까. 근데 대표님은 지그재그하고 에이블리 외에 또 어떤 플랫폼을 또 많이 쓰세요? 원래 스마트 스토어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했는데 아무래도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자사몰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한 80%, 90% 팔고 이제 지그재그 에이블리 쪽으로 뭐 10%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변화가 돼갖고 스마트 스토어가 거의 매출이 많지가 않아요. 대신 이제 뭐 네이버 쪽하고 얘기가 돼서 라이브를 한번 잡는다 이럴 때는 또 매출이 또 높아갖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정도고 쿠팡은 입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쿠팡은 너무 수수료가 비싸요. 그 결제일도 조금 많이 걸리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그재그의 거의 매출의 70% 거기는 뭐 정산이 얼마나 빨리 해주세요? 빠릅니다. 배송하고 뭐 한 3, 4일? 여긴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수수료는 거의 5%, 6%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저렴하네요. 그리고 이제 자사몰이 한 20%. 에이블리가 저희 매출의 한 10%. 에이블리는 대신 이제 그 결제가 좀 늦습니다. 한 달에 10일, 25일 2번 결제를 해줍니다. 저번 달 걸 가지고 배송 기준으로 해서. 거긴 수수료가 어떻게 돼요? 거기는 조금 더 싸요. 지그재그보다 한 1% 정도 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제 대표님을 보고 나도 의류를 뭐 광저우든 어디서 사입을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꼭 입점해야 되는 플랫폼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어떤 플랫폼이 있을까요? 사입이면은 지그재그 에이블리죠. 지그재그 사입이면은 지그재그 에이블리고 만약에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면 뭐 29cm라든지 이런 데 입점하시는 무신사나 뭐 이런데 그런 데 입점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의류를 하시는 분들은 자사몰을 꼭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자사몰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타트를 자사몰로 했던 부분이고 자사몰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에 만약에 뭐 큐텐이라든지 라쿠텐이라든지 다른 데 들어갈 때는 또 자사몰이 있어야 돼요. 아리바바나 뭐 이런 데 입점할 때는. 그래서 이제 자사몰은 꼭 운영을 하고 계시면은 좋다. 자, 그럼 소싱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제 광저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네. 중국에 가서 했고 나는 사입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광저우를 직접 가서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핀도어도 있고 그런 1688도 1688도 있고 많으니까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소싱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대표님은 그 온라인 사이트
혹은 오프라인 사이트 뭐 둘 다 활용해서 의류를 소싱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한 3년 전서부터는 중국 사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딱 하는 게 딱 그거예요. 이제 자파류, 뭐 머플러, 비키니, 뭐 이런 종류만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찾아갖고 중국 직원 보고 이거 찾으라고 해갖고 그거 이제 받고 있고, 거의 지금은 중국 사입은 뭐 0.1%, 2%? 예. 그럼 이렇게 300억을 구성하는 건 그러면 제작이죠. 중국에서. 아 중국에서 사입이 아니구나. 제작이죠. 90% 정도는 저희가 제작입니다. 그럼 대표님 그러면 제작이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원가율이 좋겠어요? 원가율이 좋은 대신 재고가 많죠. 네. 많이 팔면 되니까. 그럼 사입하는 사람들 경쟁률이 떨어지는 건가요?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뭐 중국에서 들어온 플랫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러면 이제 소싱을 하는 거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하는 경우가 이제 자파 정도만 하는 거다. 그렇죠. 1688에서. 초보자들이 바로 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처럼. 네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온라인 사입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뭐 핀도더나 1688이겠죠? 네네네. 그러면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일단은 불량률이고 사진하고 틀린 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한 장씩을 먼저 사입을 해서 샘플 값은 조금 몇 원 정도가 비싸더라도 받아갖고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고 하고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또 막상 들어오면 또 틀린 경우도 그죠? 있어요. 샘플 따로 본주문 근데 따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먼저 확인을 해서 받아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사진하고 그래도 가격 대비 퀄리티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때 수입하시는 게 저는 좋죠. 그 혹시 이런 거는 어떤가요? 셀러의 평가라든가 아니면 후기라든가 이런 걸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나요? 요새는 번역이 잘 되니까 1688 거기에도 뭐 후기 같은 게 있죠. 적히긴 적혀요. 그럼 번역해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의류를 소싱했을 때 어쨌든 그것도 사입을 하셨을 텐데 네네네네. 그때 좀 입문 시절 그 네. 경험담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와이프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약간 제가 와이프한테 배웠거든요. 거의 뭐 파라리 사모님이 스승님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그때는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40 먹은 남자다 보니까 디오트나 청평화를 가서 아가씨들이 친절하면 그 집에서 옷을 다 사는 거예요. 또 이런 관점이 좀 있더라고. 그 집에서 뭐를 샀는데 이게 제 기준에서 많이 판매가 돼. 그럼 또 그 집에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약간 여자 옷 보는 눈이 없었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한 2년, 3년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사입을 하고 초이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처음에는 다 그럴 것 같아요. 노하우를 알려줘도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부딪혀 보면은 네네네. 분명히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네. 예, 좀 냉정해져서 네네네네네.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하시는 건데 일단 그러면 도매처와 성공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팁들이 좀 있을까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처음 할 때도 한 달에 2번은 무조건 동대문을 올라가서 저녁 8시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무조건 돌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돌면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동대문에 가서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요. 저 처음 해요. 요새는 다 친절하시거든요. 저 처음 하는데 조금 샘플 좀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도매하시는 분하고 신뢰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신뢰감이 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을 기억을 해요. 저는 동대문 다닐 때도 조금 친한 거래처들 있으면은 무조건 커피나 바카스를 사다 줘요.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배웠었거든요. 그 아까 그 의류 제작 이야기를 다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대표님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표님 중국 공장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죠. 중국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공산국가라 갖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5명 정도를 중국 공장 사장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OEM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OEM 방식. 내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네, 이 친구들은 저하고 12년, 13년부터 인연 맺었던 중국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원피스를 하나 올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잘 팔려요. 봄, 가을에? 그럼 이거 반팔 만들어요. 또 롱 버전이 잘 팔려요. 숏 버전 만들어요. 트임 만들어요. 브라우스 셔츠도 약간 좀 그렇게 가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만에 되진 않거든요. 원단기에 스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워낙 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단 스와치들이 많으면은 작업 지시서 보내주고 요거 가지고 좀 이 원단으로 어떻게 해서 좀 디자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하면은 이게 보통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되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이 한 번 들어갈 때 몇 벌 정도
들어가세요? 보통 컬러당 100장 정도 보시면 돼요. 100장 정도? 네, 컬러당 100장 정도인데 저희는 빅 사이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가겠네요. 네. 어쨌든 이 직접 B2C면은 소비자를 설득해서 내 상품을 사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사진 촬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여성 의류는 특히 감성이 많아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보통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많이 하고 있고요. 1년에 외국 촬영을 5번에서 6번은 무조건 나갑니다. 보통 어디로 가세요? 뭐 파리도 갔다가 이탈리아도 갔다 스웨덴도 갔다 또 여름에는 푸꾸옥이나 감도 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거기를 한번 맛들이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 촬영하면 사진이 안 나오는 이뻐. 거구나. 네, 안 이뻐. 그래서 이제 외국 촬영은 대형 쇼핑몰들 같은 경우는 필수다. 근데 혹시 요즘에는 막 AI가 너무 발전돼서 그걸로 대체는 좀 불가능한가요?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되지만은 제가 아는 동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그렇게 가지 말고 그 모델 쓰고 배경으로 AI로 하면 안 될까? 야 사람들 보면 다 알아 그거 AI로 했는지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맞아요. 네,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야, 이 촬영 장비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촬영 장비가 그렇게 요새 쇼핑몰도 촬영 장비를 좋은 건 안 씁니다. 다 아이폰 거 씁니다. 핸드폰이요? 저희도 아이폰 뭐 최신기 좀 나오면 계속해서 지금 아이폰이 한 7, 8대를 가지고 있는데 다 아이폰 갖고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의류, 사진, 모델하고 같이 찍을 때 투자 비용 넉넉치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새는 얼굴을 안 보이고 찍는 사진도 괜찮아요. 셀카를 찍을 때도. 그러면은 옷에 집중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쇼핑몰 14년도에 K클럽을 다시 할 때는 마네킹 쇼핑몰로 했었어요. 시작을. 대신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든지 이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컷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뭐 침대 하얀 데다가 이렇게 소품들 놓고 옷 놓고 찍는다든지 안 그러면은 스튜디오나 이런 데 옷장 같은 데 옷걸이 뭐 샤넬 같은 마크 있는 거 옷걸이 걸어놓고 찍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어디 야외 갔는데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소품이 이쁜 데라든지 나무 있는데 이런 거 찍는 거 그런 감성컷이 광고를 내보면은 클릭률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 그럼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지금 하시는 상품의 종류들 몇 가지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2,500까지? 2,500가지요? 네, 2,500까지죠. 아, 이런 거 재고 관리는 어떻게? 저희는 한 10년 전부터 셀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썼었거든요. 여기 하면은 이제 뭐 저희가 송장하고 다 연동이 돼서 뭐 어디에, 어디 열에 몇 층에 어디에 그 제품이 있다. 이러고 이제 재고 이제 저희가 원가를 기입을 하면은 이제 원가가 얼마 정도 금액이 있다, 상품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뭐 그건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거는 아닌 거네요. 네, 셀메이트는 그렇죠. 뭐 한 10년 정도 쓰니까는 편리하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네. 악성 재고는 무조건 쌓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시세요? 전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4년 전까지만 해도 자사몰이 거의 매출의 한 80% 정도를 차지할 때는 막 원가 세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유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프레품이 거의 뭐 한 80%를 가져가면은 프레품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을 노출을 계속 시켜요. 그럼 이런 것들은 노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심각성을 좀 느껴갖고 G마켓 11번가 이쪽으로 악성 재고들 같은 경우는 좀 원가 이하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홍보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해요. 홍보해요? 거기 네, 내부 플랫폼이 따로 있죠? 내부 광고가. 네, 저희가 한 달에 거의 마케팅비를 한 2억 정도 쓰거든요. 지그재그가 한 1억 5천, 에이블리가 한 3천, 저희가 메타 광고가 한 2천. 그런 홍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안에 있는 내부 광고 툴을 많이 이용하고 외부 유입은 메타로 유입을 시키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네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지그재그는 로아스가 한 2000%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한 3000%, 적게 나오면 한 1700%. 그리고 이제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한 1500%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메타 광고는 700%,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올 때는 1000%, 적게 나오면 한 600%. 이게 전부 다 소재가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마케팅 팀이 따로 있어요. 이 마케팅 팀이 처음부터 있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네네네. 처음에는 나도 마케팅 직원이 필요한데 쓰면은 분명히 비용이라서 당장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인데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결정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2023년도 아마 후반쯤에 마케팅 팀을 내가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전에 한 명도 없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저희 큰아들이 거의 관리를 했었고요. 팀을 만들자 해갖고 이제 그때 이제 한 명 채용을 했고 작년부터 이제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2명 하면서 마케팅 팀이 전문적으로 계속
계속 그것만 파고드는 거죠. 뭐가 클릭률이 좋은지, 지금 어디서 딴 게 뭐가 있는지, 뭐가 지금 뜨고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라고 있거든요. 그 유료 사이트인데 광고 대행사들은 그쪽에 피드백 받고 이쪽에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늦는 점이 있어서 아 나는 이거 무조건 하고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조금 더 이제 ROI가 높아졌죠. 비용 대비? 네, 비용 총 대비. 뽑고? 그럼 아, 충분히 진짜요? 뽑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돈을 쓰는 부서다 보니까. 네, 맞아요. 자, 그 외에 대표님이 다른 쇼핑몰과 차별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사이즈를 많이 넣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엑스라지까지 사이즈가 있거든요. 원피스나 블라우스나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쇼핑몰들 빅사이즈 같은 경우는 좀 박시한 걸 가지고 사이즈를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라인이 들어가는 것도 다 엑스라지까지 다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라지까지 했는데 라지가 재고가 많이 남았었어요. 지금은 라지나 엑스라지가 더 잘 나가요. 왜냐 그러면은 라인이 들어간 옷들 그리고 누구나 조금 타이트하게 입는 옷도 사이즈가 다 있으니까 선택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프로모션이나 누가 중간에 껴있는 게 아니고 직접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보다는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다. 아, 대표님 애로사항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쇼핑몰 오래 키우다 보니 직원 채용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단계가 네, 오는데 네.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직원 채용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웹디자이너를 할 줄 모르고 모델을 할 수 없어갖고 처음부터 이제 직원 채용을 했는 케이스고요. 직원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완전 초보이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또 몇 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때 직원 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그냥 얘한테 주고 내가 그 시간에 회사에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일,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원을 구해서 이 친구한테 이걸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내가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부동산 투자를 해도 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라는 것처럼 사람도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맞아요. 대표님 말씀대로 자기가 뭔가 더 가치 있는 걸 찾으면 그걸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셨어요. 힘든 순간 뭐 중간중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시다면요? 제가 2017년도에 오프라인 매장을 직영점을 한 100개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6개, 양산에 1개 대리점 내고 해갖고 오프라인 매장을 했는데 이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정돈을 시키는 과정 중에서도 조금 힘들었고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온라인이 조금 빠지고 이런 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19년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 공장 애들한테 제가 이제 아파트 분양권하고 차하고 이런 걸 다 팔아서 결제를 다 해주지 못했지만 일단 해주고 2000년도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어요. 그때 매출도 많이 줄고 파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 동생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만났는데 그 동생 하나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1억을 더 밀어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사장님 제기하세요. 얘가 소문이 나니까는 공장 4군데서도 밀어준 거예요? 네. 야, 어쨌든 이렇게 힘든 순간 예전에 같이 잘 지냈던 이런 분들이 또 대표님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 네,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대표님은 어때요? 하루 스케줄이요? 요즘 많이 실무 많이 안 하시죠? 네, 요새는 웹디라든지 코디라든지 촬영이라든지 뭐 제작은 와이프가 실장이 하고 큰아들이 총괄로 마케팅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지금 마케팅이나 웹디 쪽에 같이 하거든요. 총괄로 다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이 작년에 이제 군대 제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배송이라든지 회계 격리라든지 공유 오피스 그 프로맨드 그거 하는 거 그것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새는 뭐 눈에 보이게 뭐 크게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많이 싸워요. 아, 가족끼리 그래요? 하면 또 많이 싸워요. 자, 대표님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년에 저희가 브랜드를 2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1개씩의 이제 브랜드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쇼핑몰에서 모든 거를 다 팔았단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근데 지금은 가방이면 가방, 가방 쇼핑몰, 구두면 구두 이렇게 뭔가 세분화가 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조금 뭔가 좀 브랜드, 품질이나 이런 데도 포장이나 기타 등등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투자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투자회사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쇼핑몰 관련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제 인프라, 제작, 컨설팅 그다음에 돈까지 투자해서 그런 걸 투자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길면 1시간, 뭐 짧으면 뭐 4, 50분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갔는데 다 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도 이제 막 이런 의류 쇼핑몰에 관심을 갖고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수많은 초보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할 때도 마찬가지, 앞으로 10년 뒤에도 마찬가지. 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 임대도 많고. 그래서 언젠가는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멘토를 만나셔서 하는 방법을 배워서 인터넷 쇼핑몰은 사업은 무조건 해라. 저는 이렇게 제가 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분을 보면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의류 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저 자신감이 없어요. 의류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네. 근데 안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여성 의류는 블루오션인데. 그게 블루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이 아니고요? 블루오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자, 들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여성 의류 쇼핑몰이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우건 대표님 이 내용 잘 들어보시고 하나 정도는 이제 내 기억 속에 메모리 시켜놓고 또 언젠가는 내가 꺼내서 내가 진짜 할 기회가 됐을 때 한 번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조건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일단은 새로운 데 와서 또 이런 경험도 해보는 걸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투트랙 또 구독자고 이런데 또 대표님을 또 실물로 뵈니까 또 좋고 또 다른 데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유튜브 촬영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즐겁고. 이쪽 씬에서 웬만하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몇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내공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난 것 같아서 저보다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고 그리고 뭔가 뿌듯하고 유튜브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브랜드를 하실 건데 안 하시면 안 되죠. 너는 와이프가 반대를 해갖고. 진짜 사모님이요? 와이프가 왜 설치고 다니노? 그냥 네 하는 거나 열심히 하지. 왜 그거 이게 예를 들어 브랜드를 하는데 이것도 하면 좋죠. 자,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고자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하우건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